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31번 과제 2D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매트릭에서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기본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삭제하고 ISO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그리고 시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시트 편집을 클릭하고 도면 사이즈가 A3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도면 자원을 펼쳐보면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을 작성했었습니다. 먼저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세개 연계 정의를 클릭하여 도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윤곽선 중심 마크 수험자 정보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을 작성합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시험 때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 경계에서 세 경계 정의한 다음에 표제란을 아래쪽에 맞추어서 그리면 하나에서 모두 작업을 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가 설정이 완료되면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법과 치수의 자릿수 그리고 치수선의 색깔 필요한 기타 선의 색깔들을 변경했고 그 다음 작업에 필요한 설정들을 스타일 편집기에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앞에 과제들에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설정을 마무리하고 수업을 다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설정된 도면을 배치하였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보면 정면도 부분이 뷰 배치에서 기준을 클릭해 줍니다. 자, 기준을 클릭하면 바로 정면도 부분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 부분이 적당한 위치에 오도록 선택하고 우측면도도 클릭해서 배치하고 숨은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선 제거하고 등각투상도를 클릭해보면 등각투상도 배치가 모양이 같은 위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등각투상도는 음영 처리해 보겠습니다. 등각투상도는 더블 클릭하고 음영 처리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우측면도에서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 이쪽 부분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면도를 선택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뷰 배치에서 오리기를 선택을 하고 우측면도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지금 사각형 오리기로 모양이 보여지므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원형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면도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까지 이 부분까지입니다. 클릭해주면 오리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리기 선택하고 지금 좀 도면이 늦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되지 않는다면 마우스로 이렇게 선을 선택하고 우클릭하여 가시성 처리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지금 오리기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가시성으로 꺼보겠습니다. 우클릭하여 가시성, 필요한 부분들을 우클릭하고 가시성, 드래그해서 잡아서 가시성, 가시성으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 대신 가시성으로 작성하면 이 영역들이 너무 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도 부분입니다. 도면을 보면 우리가 도면에서는 과제 도면에서는 가운데 부분이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모두 이빨 부분들은 모두 삭제해주고 나중에 추가로 스케치 부분을 작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부분을 모두 드래그해서 잘 선택한 다음 가시성을 삭제해 줍니다. 잘 확대해 보면 이 끝부분에도 기어의 요소들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확대해 보면 기어의 끝부분 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분들을 모두 가시성으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스케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스케치는 바로 이 끝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끝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 피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스케치 해줘야 합니다. 중심선을 주석으로 중심이 바로 찾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석으로 일자 중심선 선택한 다음에 잘 찾아보면 중심이 잘 선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 도면을 반드시 빨간 수문선이 나타나도록 선택해주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형상 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들을 형상 투영을 드래그해서 형상 투영을 주고 자, 선을 이용해서 이런 특성점을 피해서 노란색 점일 때 수평으로 치수를 선을 하나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초록색 점을 피해서 수평으로 선을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치수가 아래쪽 거리, 이 거리가 중심선까지 거리는 모듈값 2였습니다. 우리가 2보다는 입뿌리원을 작성해야 되니까 이쪽 2mm 그 다음에 1.25 곱하기 모듈 한 2.5와 2를 더해서 4.5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바로 이 부분이 이 뿌리원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치수를 이용해서 선과 거리를 4.5mm를 주면 이 뿌리원이 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치수선을 착색한 선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에서 도면층 연속선이고 굵기가 외형선 굵기이므로 0.5mm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외형선이므로 초록색으로 미리 바꾸어 주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심선은 이 두 부분의 중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듈 값이었으므로 위쪽에서부터 다시 2mm 정도 되는 스케치를 추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선을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다시 영역이 빨간 수문선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다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선을 이번엔 중심선으로 작성해야 되므로 바깥으로 나가도록 적절하게 클릭해 줍니다. 거리를 한 2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바깥으로 적절히 나가도록 20mm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형상 투영을 위쪽 선하고 아래쪽 끝선을 형상 투영 주고 이번에는 치수를 모듈임으로 거리를 바로 2mm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외형 입구돈에서부터 거리를 2mm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중간점과 중간점으로 구속해 주고 중간점과 중간점을 찾아서 수직 구속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스케치 마무리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으로 사용할 선이 스케치되었습니다. 중심선은 1.3선이고 0.25mm 굵기에 중심선의 외형선의 절반 굵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이 빨간색이므로 선 위에서 우클릭하여 특성을 선택하고 도면층은 체인, 그 다음 굵기는 0.25mm, 색상은 빨간색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부분입니다. 오른쪽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원형이고 이쪽 부분은 경사면은 바로 이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평면입니다. 이 부분은 원통 부분이고 그래서 이 경사면의 평면과 원 부분이 만날 때는 대각선으로 X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선을 그리기 위한 투영을 잡아주고 선은 대략 그냥 대각선점에서부터 반대쪽 대각선점까지 클릭해주고 그 다음 반대쪽에서부터 반대쪽까지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대각선과 대각선 다음 또 대각선을 클릭해서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을 잠깐 들여다보면 잘 보시면 우리가 3D 부품에서 작업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을 놓친 부분이 바로 오른쪽 부분인데 이 끝부분에 모 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소 1번입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C0.5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D 부분을 작성하다 보니까 3D에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3D 부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D 부품에 못따기 선택하고 거리 0.5를 선택하고 이 부분입니다. 바로 못따기. 그 다음에 못따기, 또 못따기, 못따기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3D 부품으로, 2D 도면으로 돌아와 보면 모서리가 이렇게 목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이 부분도 사실은 가시성을 꺼주고 스케치 선을 다시 한번 끝선에 맞춰서 스케치 굳이 확대해서 배치하면 크게 겹쳐지는 부분이므로 그 위치에 그대로 사실 작성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못깎기 이 부분에 못따기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중심을 스케치했고 다른 중심들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3D 모형의 주석 메뉴에서 긴 중심선을 선택하고 바로 끝점과 중간점을 클릭하고 큰 중심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면도는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원을 클릭해주면 가운데 중심선이 생기고 바깥쪽으로 연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과제는 오히려 기본 배치 치수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쉬운 우측면도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우측면도 부분은 자, 치수를 선택하고 이쪽 끝점을 선택해서 대각선으로 내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정렬로 바꿔주면 대각선으로 내려옵니다. 이 상태로 배치해주고 홈키 눌러서 앞쪽에 사각기호를 붙여줍니다.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사각형 클릭해주면 됩니다. 다음 정면도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면 자, 파이 기호가 붙으므로 홈키의 아래쪽에 있는 파이 기호 쓰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끝점과 외형의 끝점 클릭하면 15mm입니다. 아래쪽으로 좀 우리 외형의 중간에 있는 15mm와 같은 높이로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이 높이와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끝점과 이쪽 부분 이쪽 부분까지 거리가 32mm였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쪽부터 반대쪽 거리가 47mm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14mm. 그 다음 거리가 아마 이 원을 클릭하면 바로 파이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원통이 물체이기 때문에 단일선으로 되어 있다면 바로 파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 가져다 대보면 바로 파이로 바로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인 물체는 저절로 파이로 인식해서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점이 아니라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시선 텍스트로 이 부분 클릭하시고 경사선을 아래쪽으로 빼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계속 클릭한 다음 C 1로 입력해 줍니다. 자, 착지선 위로 메뉴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대로 그냥 배치해도 되고 착지선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운데 있는 치수들입니다. 치수를 다시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중간 부분에 홈키를 눌러서
자, 파이 40입니다. 위치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시 치수 선택하고 중심선과 중심선을 클릭해보면 바로 이게 우리가 위쪽에서부터 거리를 2mm로 줬기 때문에 이 끝원인 40이었고 2mm씩 빠져서 아래쪽 빠지면 36mm가 되는데, 그래서 클릭해주고, 자, 이때 앞쪽에 문자들이 있습니다. 자, P, C, D, 피치 서클 다이어메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기호 파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피치 1의 지름이 36mm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 그냥 클릭하겠습니다. 선과 선을 클릭하고 15 입력이 나오면 홈키 눌러서 파이 기호 붙여주고, 뒤쪽에는 HU, 즉 어디 다른 부분에 끼워질 때 헐겁게 끼워질 거냐 꽉 끼워질 거냐 하는 기계적인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체 길이 끝점에서부터 오른쪽 끝점까지 선택해주고 92mm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치수들이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누락된 곳은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도면에서 보면 이 등각투상도가 원본 도면에서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SC를 한번 눌러주고 등각투상도를 아래쪽 위치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약간 위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어 요목표입니다. 자, 기어 요목표는 우리가 표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데, 표 부분은 두려워할 것 없이 여러분이 스케치로 대략적인 크기를 그려서 글씨가 안에 꽉 채워지도록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치수를 해보니까 대략 70mm로 하니까 이런 글씨들을 모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는 70, 그리고 한 칸은 10mm이므로 칸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90에 70을 그려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칸부터 30mm 간격으로 선을 나눠주고 30을 다시 또 15mm 간격으로 나눠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스케치 시작을 해서 그냥 화면에 스케치하면 됩니다. 자, 스케치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케치에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자, 가로 길이가 70, 탭, 높이가 90이었습니다. 그래서 90에 70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 치수들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10mm 간격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세로로 두 번째 칸부터 하나 나누었고, 그 다음 도면을 보면 또 네 번째 칸, 세 번째 칸에서부터 세 칸을 다시 세로로 또 반 나누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주겠습니다. 치수로 거리 값을 모두 10mm씩 선과 선을 클릭해서
10mm씩 치수를 주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과도하게 구속되면서 10으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치수, 이 거리가 30이었고 다시 치수, 이 거리가 15mm였습니다. 자, 그러면 칸은 모두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이용해서 tek스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텍스트를 모두 입력하고 위치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클릭하고 기어, 요 목표, 그 다음 기어 치형, 표준, 띄어쓰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르기로 겹쳐지는 부분 자르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치수선은 바깥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 다시 텍스트로 클릭하고 공구, 그 다음에 치형, 모듈, 입력각, 있수, 피치1, 지름, 다듬질 방법, 정밀도, 자, 치형은 병치, 모듈은 2였습니다. 그 다음 입력각은 20도, 각도는 특수문자의 위쪽에 각도가 있습니다. 20도. 그 다음 있수는 18, 피치원의 지름, 자, 특수기호 아래쪽에 파이 36. 그 다음 다듬질 방법, 호부절삭, 정밀도, KSB. 자, KSB는 KS 규격을 말하는 것이고 B는 기계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 분야 규격의 1405 부분을 찾으면 이 기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주고, 자, 기어의 목표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좀 커 보이니까 5 정도로 키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가 오도록 적당한 위치에 글씨를 배치해주면 됩니다. 자, 위치를 영역의 가운데에 오도록 ESC 한번 눌러주고 글씨를 클릭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클릭하면 이렇게 치형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치형 배치하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치수들이 모두 사라졌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면 도면처럼 아래쪽에 요 목표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선을 스케치하고 치수를 준 다음에 필요한 값들을 가운데 위치 입력해서 스케치 마무리해주면 모두 완료됩니다. 자, 마지막 주서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주서는 주석 메뉴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주서 1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C 0.5 바로 오른쪽 끝부분에 못따기 0.5가 있었습니다. 2번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못따기 C 0.2 3번 지시 없는 라운드 R3. 자, 그래서 우리 주서는 주서에 있다고 이 모든 사항이 도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 도면을 잘 보고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서를 적당한 위치에 이동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자, 휠 마우스를 2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D 도면 작성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선생님은 저장하겠습니다. 자, 31번 과제이므로 3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도면선 색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스타일 편집기가 실행되면 도면층을 하나 펼치고 목록 중에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추가 색상 변경해야 될 부분은 바로 경계의 부분이 윤곽선입니다. 하늘색. 그 다음 외형선은 초록색. 그 다음 수문선은 노란색. 오늘은 수문선이 아마 없어서 별도로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 표제란입니다. 하늘색.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치수 문자 색상입니다. 노란색, 확인.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력입니다. 감독관 PC로 도면을 저장해서 가지고 간 다음 인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출력할 프린터 목록 중에서 골라줍니다. 여기 선생님은 프린터가 없어서 어도비 PDF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터의 특성 창을 클릭해보면 여기에서는 뭐 간단히 나오지만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눌러보면 용지 크기를 변경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A3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색상은 반드시 모든 색상은 변경을 하였지만 출력할 때는 검정색으로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축척은 A3로 우리가 작성을 했고 A3를 출력하기 때문에 1대1로 두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A4 크기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최적 맞춤을 클릭해주면 좋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이 정상적으로 배치된 것이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인쇄를 클릭해서
도면 출력이 나오면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31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모두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